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이제 방학을 한 학교들이 꽤 많죠. 저희 학교도 방학을 했습니다. 방학 직전에 갑자기 원격 수업으로 전면 전환이 되는 바람에 제가 학생들에게 방학에 대한 잔소리를 최대한 못한 게 한이 돼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왜 방학이 중요한지, 방학 때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성적이나 실력이 향상되는 양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거나 어떤 훈련을 하거나 할 때는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적이 오르는 것,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원하는 건데요. 우리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들여서 성적이나 실력이 이렇게 쭉 완만하게 올라주면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용기를 갖고 계속해서 노력을 할 수 있을 텐데, 실력이 오르는 양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력은요, 또는 성적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에너지를 투입해도 성적이나 실력이 오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이 사실은 쌓여야만 돼요. 자, 그래서 충분히 양이 쌓였을 때 질적인 향상이 갑자기 이루어지면서 수직으로 레벨이 올라가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노력해서 성적이나 실력이 올라가고 다시 또 그런 지루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레벨업인데요. 게임에서 그래서 레벨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력과 성적은 그레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직 상승할 만큼 양을 채우는 데는 좀 인내가 필요해요. 여기서 나가 떨어지게 되는 사람과 끝까지 참고 레벨업을 이뤄내는 사람 간의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벨업을 하기에 가장 최적의 시간은 바로 방학입니다. 방학이 아닌 일과 시간에는요, 사실 레벨업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평상시에는 학교 진도를 따라가거나 시간표대로 우리가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학원 스케줄을 또 소화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시간을 내가 핸들링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시간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 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학에는 어떻게 상황이 좀 달라지냐면요, 조금 더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내가 그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내가 어떤 목표를 잡고 어떻게 내가 이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레벨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은 대개 방학 때 이루어집니다. 저의 경험을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두 번의 레벨업 시간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제 인생에서는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과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일단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에는요, 제가 특별하게 조금 개인적으로 갑자기 생긴 욕심과 목표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영어 공부를 하기로 다짐을 했었는데, 제 시기에는 영어 공부를 중학교 1학년에 알파벳을 배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 실력이 지금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하찮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영어 공부를 꼭 해야 할 만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 정말 몰입해서 영어 공부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문법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막 그때 라디오로 그런 것도 듣고 막 이랬었거든요. 자, 그래서 한 달 내내 사실은 저는 그때 영어에 완전 몰입을 한 한 달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전과 확연하게 나의 레벨이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중3 여름방학 때 한 영어 공부에서 쌓아온 실력을 그냥 써먹었습니다.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만큼 저한테는 좀 의미 있는 방학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고3 때는 저에게 이제 수학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이 감을 못 잡겠는, 그때까지 감을 잡기 쉽지 않았던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몰빵을 한 건데, 사실 그런 전략은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보기에는 수학을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가 판가름 난다고 저 상태를 그때 진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3 여름방학을 거의 수학에 굉장히 많이 몰두를 한 시기가 저는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학교를 가지 않고 저는 사실 학원
학원도 거의 다니지 않았었기 때문에 밥만 먹고 수학만 했어요. 여름방학이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시기였는데요. 아침 먹고 수학하고 점심 먹고 수학하고, 그때 저는 답도 다 뜯어가지고 버려가지고요. 아, 내가 그동안 한 수학 공부 방법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 하고, 내가 내 힘으로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딱 다짐을 하고 하루 종일 수학만 했었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방학이 지나고 나서 학교를 갔는데, 이제 고3이니까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수능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때 너무나 문제가 어렵게 출제돼가지고 대부분 그 모의고사에서 대부분 친구들이 다 성적이 떨어졌는데 저만 갑자기 올랐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의 레벨이 그냥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이 저의 자존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아, 내가 맘먹고 뭔가를 몰두하면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좀 자신감을 얻었는데, 사실 그건 누가 시켜서 한 거는 아니었고요. 제가 진단을 하고, 나 이 시기에 요걸 해야겠어, 이 방학에는 내가 얘를 해내야겠어 라는 진단을 나름 밀고 나간 건데, 저는 막 그렇게 성실하게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못 되는데요. 단기간에 몰입하는 거는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한 달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요만큼을 하겠어 라는 몰입도가 나름 굉장히 저에게는 나름 성취감을 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학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는 거를 저는 경험을 했고, 친구들에게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름방학이 저에게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사실 여름방학은 좀 힘들고요. 겨울방학이 가장 업그레이드의 최적의 시기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여름방학은 너무 짧아요. 뭔가 크게 업그레이드를 하기가, 변신을 하기가 좀 적절한 만큼의 양은 안 됩니다. 겨울방학은 거의 2달 가까이를 우리가 조금 몰두할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겨울방학이 최적이에요. 하지만 여름방학이 그렇다고 해서 안 중요한 건 아니죠. 하지만 여름방학에는 조금 더 단순하고 심플한 계획을 세우시기를 그래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름방학 때 내가 뭔가를 해내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엄마나 선생님이 세워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세우는 거예요. 엄마나 선생님이 세워준 그런 계획은 나에게 성취감을 주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에게 방학하기 전에 계획을, 목표를 하나 저한테 좀 말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는데요. 일단 가장 좋은 목표는 저는 일단 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독서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방학 때 내가 독서를 좀, 어떤 책을 읽어보겠다, 그동안 내가 읽어보지 않았던 책을 시도해보겠다, 그리고 어떤 시리즈를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 20권 이렇게 목표 잡는 거는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룰 수 없는 너무 큰 목표는 성취감을 오히려 떨어뜨려서 역효과를 줘요. 그래서 심플하고 단순한 목표를 잡으셔서 내가 이번 방학에는 이런 책을 읽어보겠다라는 목표를 만약에 이루신다면 굉장히 커다란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까지의 독서는 사실상 거의 독서의 데드라인일 수도 있어요. 저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책을 읽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입시 제도에서 중3부터는 너무 바쁘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이 독서에 대해서 목표를 딱 세우고 좀 재미를 붙이고, 내가 조금 더 유창하게 책을 읽을 수 있게 된다면 그 뒤에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조금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꼭 독서에 대한 목표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시리즈물을 조금 추천하기도 하고, 또 저희 친구들에게는 1, 2학년 친구들에게는 세계사 책을 좀 추천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라면 좀 더 현실적인 방학 목표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제는 그냥 마음 편하게 재미로 읽는 독서만 하기에는 조금 더 중요한 시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국어도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은 학생들에게 만약에 목표를 딱 잡는다면 방학 때 이것저것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영수 플러스 독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하고 싶고요.
중학교 3학년이라면 뭐 예비 매삼이라던가 예비 매비 뭐 이런 문제집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그동안 쌓아온 독서나 읽기 능력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조금 더 발휘하고 실질적으로 입시에서도 내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도를 방학 때 처음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또는 나는 영문법이 부족한 것 같아. 나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하는 국어 문법 같은 걸 한번 구경을 해보고 싶어. 이런 목표를 잡고 책 한 권을 본인이 한번 훑어보는, 방학 동안 본인이 목표를 세우고 본인이 책 한 권을 보는 그런 목표도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짧은 여름방학이지만 아주 작은 단순한 본인의 계획을 세우시고 요것을 이룰 수 있는 성취감을 맛보신다면 앞으로 인생에서 자존감을 높이고 조금 더 화이팅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름방학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방학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다 사실 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다 뭐 넘어가더라도요,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학 때 아주 건강하고 보람되고 즐거운 방학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말씀을 같이 들어봐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